첨성대라고 하는 것은 천문 관측기구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. 지금 첨성대가 병 모양으로 전체를 보면은 완만한 병 모양으로 생겼는데, 한 중간 지점 정도의 왼편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각형 문이 있습니다. 창문처럼.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부분까지 내부에 돌과 흙과 이런 게 차 있고,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돌로 된 지지대가 한 몇 단 이렇게 있고, 제일 위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걸쳐져 있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긴 돌들이 엇갈려서 저렇게 놓여 있는데, 그런데 저게 이미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. 저 출입구 아래쪽에 있는 것은 벽돌의 숫자가 1년을 가리킨다, 또 12달을 가리킨다, 이런 것이 있고, 이제 그걸 떠나서 단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데, 그게 아니고 저 구조물 자체를 과학적으로 어떤 측량을 하는, 우리가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1년 4개월 그리고 24절기를 정확히 저걸 통해서 정할 수 있다. 그거는 좀 놀랍지 않습니까? 그냥 벽돌 같은 거 좀 쌓아놨을 뿐인데,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왼쪽에 창문처럼 놓여 있는 거기에 춘분과 추분에 태양이 딱 하늘 가운데 왔을 때, 남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때 햇볕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 첨성대 내부의 안쪽 밑바닥까지 햇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알 수 있다. 이 24절기까지 저 햇볕이 어디까지 가는가, 이걸 가지고 정확히 알 수 있고,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우물정자 모양의 돌,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킨다고 하고, 가장 먼저 저 출입문으로 쓰이는 저 작은 창문, 그것은 정남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첨성대 자체를 가지고 자오선, 또 동서남북의 표준으로 가능했다,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구다 하는 과학적인 우리의 유산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점성술과 연관을 시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, 또 저 꼭대기에 불상을 올리기 위한 좌대다,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천문 관측기구라는 것을 비판하는 우리 내부의 소리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도 봤듯이 저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? 150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, 첫째, 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. 저 작은 창문으로 밖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저 안을 출입했다고 하는데, 나는 이제 그걸 보고 대뜸 생각한 게 뭐냐면, 도대체 어느 채통 있는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저 좁은 문으로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까진 괜찮은데,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볼썽사납겠습니까?
왜 저걸 하고 싶을까? 저걸 누가 할 것인가? 이제 그거부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고 보니 저거는 아마도 그저 생활 필수품처럼 정말 별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천문 관측을 위한 것이지 무엇인가 신성한 하늘과 연결이 된다든지 종교와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다. 우선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기에 들어가서 몸을 구부리고 또 안에서 그 비좁은 데서 기어가다시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위가 있다든지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할 일은 못 된다. 하급 관리가 해야 마땅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천문 관측기구가 맞다. 그게 지금처럼 무슨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가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일기예보를 하듯이 그렇게 보는 곳이 맞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니 이 평지에 세운 게 무슨 천문대냐, 저 높이가 지금 9m라고 합니다. 평지에 세워놓은, 보다시피 이렇게 주변보다 높지 않은 곳에 세워둔 9m짜리 저게 무슨 천문대냐,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오늘날 보면은 천문대가 다 산 위에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천문대가 산 위에 있는 이유는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겁니다. 그러면 633년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. 그때 망원경을 썼겠는가? 그렇지는 않겠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633년에 어떤 천문 관측 도구를 사용했을까? 그거부터 찾아야 하는 겁니다. 1900년대 초에 일본인들이 이 첨성대에서 혼천의를 저 위에 올려놓고 썼을 것이다,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혼천의를 그때 과연 633년에 신라는 혼천의도 가지고 있었는가? 그것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게 있다 없다, 뭐 그럴 수 있다 없다,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과학적인 논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생각해보면 혼천의가 있다면 첨성대는 없어도 좋지 않았을까?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첨성대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천문 관측기구가 아니라는 주장은 또 하나, 그것을 깨뜨리는 실증이 있습니다. 조선시대에도 이 천문 관측을 하는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. 지금도 있습니다.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양, 오늘날 서울의 그냥 평지에 있습니다. 그게 천문대입니다. 요 첨성대라고 부르는 그게 거기에도 있습니다. 이러면 평지에 있다는 것 때문에 천문 관측기구가 될 수 없다 하는 주장은 맞지 않겠죠. 그래서 이 과학은 과학으로 논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첨성대를 실제로 보고서 역시 이거는 그렇게 고귀하거나 여기에서 어떤 신성시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곳은 아니고 저게 불상의 좌대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그건 오히려 무엄한 짓이 아닌가. 왜냐하면 이 신라에는 그 불상을 모시는 탑들, 절들,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?
그렇다면 이 첨성대에 불상을 모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첨성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 학자들의 그 주장이 썰이 돼서는 곤란하다, 이게 그냥 수다여서는 곤란하다. 지금 그 논거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? 고대 국가에서는 이 주술적인 게 중요했어. 혹은 선덕여왕은 여자니까,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뭐 이런 그 주술적인 힘을 빌었어,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그게 썰이 되는 게 아니고 논증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신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성술이라든지 주술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,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실제로 우리가 보고 현대의 우리가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,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,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 되겠습니다. 어떻든 그게 인문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학자라고 한다면은 썰은 곤란하다, 이거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할 그런 아주 심각한 병폐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